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NBA 토너먼트 얘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턴 컨퍼런스는 4강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어제 뉴욕 닉스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진짜 이 제일런 브론슨에 의한, 네. 브론슨을 위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까워요, 제일런 브론슨. 자, 달라스 매버릭스에서도 굉장히 포텐셜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름은 알렸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때는 식스맨? 네. 정말 최고 수준의 식스맨이었는데. 네. 벤치 자원이었죠. 네. 네. 근데 분명히 이게 보였거든요. 포텐셜이, 네. 이 터질 것 같다. 네. 근데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반대급부로 데려온 선수들도 지금 달라스의 주축 멤버라서 그렇죠. 이 트레이드가 정말 엉망인 트레이드다. 돈치치 트레이드처럼 네.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런 브론슨 이후에 또 달라스의 새로운 챕터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좀 이거 좀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뉴욕의 그냥 왕이 됐어요. 뉴욕의 왕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올 시즌에는 이 선수가 NBA 전체 플레이어 중에서 클러치 플레이어로 1위에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중에 1위가 된 거예요. 네. 그 어떤 SJ도 아니고요. 전체 NBA 플레이어 중에 이 선수가 클러치 플레이어 1위에 뽑혔어요. 네. 어제 경기에서도 정확히 나왔어요. 네. 이날 40득점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죠. 이 선수 키가 1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보다 조금 큽니다. 네. 실제로 가서도 전 몇 번 봤거든요. 네. 아니 근데 탄력이 너무 좋고 네. 볼 핸들러고 하면서 슈터도 하지만 안 뺏겨요. 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단신이잖아요. NBA에서는. 그런데도 리바운드도 꽤 잡고. 네.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40득점 등에 특히 이제 4쿼터 막판에 10점을 몰아붙였어요. 네. 어제 경기도요. 디트로이트가 그냥 이긴 게임이에요. 사실은. 어제는. 네. 전체적으로. 와, 2분 3초 남기고 7점이면 거의 이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비만 잘해도 네. 되는데 그거를 동점 만들고 마지막 4.5초 남겨서 스텝백 3점 슛하는데 그 수비수가 네. 아자르 탐슨이라고 네.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그 휴스턴의 아멘 탐슨하고 쌍둥이 형제인데 네. 둘 다 피지컬 좋고 둘 다 수비에 강점이 많은 선수인데 탐슨이 그 하나를 놓친 거예요. 네. 그걸 벗겨내고 마지막 그 환상적인. 그것도 스텝백 3점씩 네. 때리는데 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참 열심히 뛰는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무척 아쉬웠죠. 브랜슨 트레이드 될 때 하면서 가장 열심히 네. 뛰는 선수였다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또 빛을 발하니까 그렇죠. 또 보기 좋기도 하고. 네. 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프로에서는 이 선수와 팀의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게요. 네. 뉴욕 가서 이 선수는 그냥 포텐이 완전히 터진 거고 네. 자기 중심 게임이 되니까 그러게요. 이 선수는 사실 이 좀 메인 볼 핸들러 하면서 해야지 자기 그렇죠. 경기력이 나오는 선수. 달라스에 있었으면 계속에는 루카 돈치치의 백업이었겠죠. 네. 근데 또 브론슨이 트레이드 되면서 안 됐으면은 카이리 얼빙을 데려오지 않았을 테니까.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스턴 컨퍼런스는 클리블랜드 카발리어스, 그다음에 인디애나 네. 페이서스, 뉴욕 보스턴. 닉스, 보스턴 셀틱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셀틱스하고 카발리어스 계속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 뉴욕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은 보스턴이 지금 이제 보스턴하고 뉴욕하고 붙는데 네. 그래도 저는 보스턴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인 전력이 네. 이 브론슨 수비를 보스턴이 어떻게 하느냐가 네. 결국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웨스턴은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혈전입니다. 네, 오클라호마야 일찌감치 그렇죠. 4승으로 선착을 했습니다만, 의외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우선 LA 레이커스를 4승 1패로 꺾고 올라갔어요. 레이커스가 광탈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광탈이죠. 사실 3번 시드여가지고 네.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일단 1차전에서 진 게 가장 네. 컸고요. 홈에서 한 건데 1차전에서 지고 물론 2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했다고 하지만 르브론이 좀 부상 여파가 있었고 그리고 3차전부터는 사실은 돈치치도 돈치치가 네. 몸이 너무 안 좋았다. 네. 그리고 5차전에서는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4차전이 어떻게 보면 고비였는데 네. 돈치치가
너무 컨디션이 안 안 좋아서 좋았습니다. 네. 수비가 전혀 안 그냥 됐어요. 저희가 달라스 때도 사실은 돈치치 비판할 때 수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컨디션이 안 좋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냥 아예 안 됐어요. 네, 그냥 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냥 안 공격은 자기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수비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차전은 그래도 4차전보다는 수비가 조금은 됐는데 네. 이 고베어 고베어가 부활했습니다. 아니 이 선수 물론 잘하는 선수예요. 네. 프랑스 국가대표고 네. 정말 뭐 피지컬 좋고 뭐 유타에서도 뭐 이름을 날렸던 정말 좋은 선수인 건 알지만 그야말로 레이커스 골밑을 유린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고베어가 돈치치하고 매버릭스한테 굴욕을 당했었잖아요. 아, 그랬죠.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돈치치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저는요 고베어가 27득점 한 것도 제가 본 경기는 없었는데 네. 그날 27점 했고 리바운드가 24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히 특히나 공격 리바운드 한 10개 정도 잡으면서 사실 링 맞고 나오는 거 수비 리바운드 이제 하면은 역습이 되는 건데 네네. 그거를 고베어가 계속 잡아내니까 네. 골밑에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게요. 자, 이거 상황이 좀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LA 레이커스의 넘버 3 시드 뭐 일각에서는 사실은 뭐 가능성은 낮았지만 야 이러다가 1낼 수도 있겠다 뭐 얘기까지 나왔는데 소위 이제 1라운드 광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루카 돈치치의 약간 저조한 공격력은 여전히 좋았지만 조금 저조했던 컨디션 그리고 항상 루카 돈치치는 컨디션이 저조하면 그게 수비에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수비가 우승을 시킨다. 돈치치로는 우리가 우승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니코 해리슨이 옳았다라는 그런 약간 내용들의 팬들 반응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갑노들박이 니코 해리슨이 좋은 트레이드는 아니었을지언정 니코 해리슨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라는 니코 해리스 이런 팬들 반응 좀 보니까 니코 해리슨이 레이커스에다가 레몬을 갖다 팔았다. 그래서 니코 해리슨 사실 천재인데 오해를 받았다. 뭐 그런 평가도 있고 니코 해리슨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제 팬들의 즉각적인 이런 조금 막 뜨거웠다가 확 식었다가 하는 반응이 스포츠에 항상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있는데 네. 저는 이 트레이드 네. 이 슈퍼스타의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저는 철칙이 일희일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당해년도만 보고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철칙인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희일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 돈치치 트레이드 반대급부로 받은 AD 정말 좋은 선수고 네. 공수에서 다 강점이 있는 선수고 그런 훌륭한 빅맨인 건 맞지만 돈치치와 마트레이드하고 받아온 급부가 말도 안 되는 거고 팀의 미래를 송두리째 팔아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달라스 팬들의 이런 로열티 있는 충성심을 무참히 짓밟는 데서 올해 내년까지도 이거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달라스가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트레이드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매버릭스는 물론 플레인 토너먼트는 정말 어거지로 올라갔지만 안 됐고 그렇지만 LA 레이커스는 이 돈치치를 얻음으로써 사실 플레이오프 직행은 꿈도 못 꿨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팬들이 벌써 많이 까먹은 게 LA 레이커스가 3위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아니에요. 못했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도 장담을 못했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치치가 가도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돈치치가 끌고 왔까?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팬들이 니코 해리슨 재평가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재평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토너먼트에서 루카 돈치치가 이번에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달라스 이스텔처럼 팀을 그냥 본인이 다 캐리해서 이끌고 진짜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LA 레이커스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그나마 루카 돈치치가 와서 3위까지 한 거다. 그걸 부정할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센터도 못 데리고 왔고 네, 그럼요. 고베어한테 탈탈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 정도 성적이었다. 레이커스 자체가. 그 다음에 아직은 루카 돈치치의 팀이 아니다. 아직은 르브론이에요. 네, 르브론 팀이잖아요. 아직은 르브론 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비시즌 동안 네. 이 JJ 레딕 감독 저는 상당히 실력 있는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레딕 감독도 평가하거든요. 의외죠. 맨 처음에 선임될 때는 아유 완전히 그냥 지금 르브론 꼭두가시 만드는구나 생각했는데. 루키잖아요. 네. 감독 완전 초보 감독인데 잘했어요. 네. 그 전술도 저는 굉장히 근데 이 미네소타에 하고 감독 싸움에서 확실히 이 경험이라는 게 그렇죠. 특히나 그런 게 있죠. 이 네네. 플레이오프 경험은 네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레딕 감독도 인정을 했어요. 네.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흥분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가 됐을 거고 네. 뭐 르브론이나 리브스나 돈치치가 다 인정했어요. 네. 이번 시즌 레딕이 정말 잘 끌어줬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LA 입장에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르브론 재계약이거든요. 네. 아니 르브론이 과연 은퇴를 할 하냐 것이냐. 아니면 네, 연장해서 그렇죠. 네. 연장하면 다른 팀 가겠어요. 네, 41살에 맞습니다. LA에 있는 건데 내년도 이게 옵션이 5,200만 불이에요. 네. 근데 지금 레이커스는 NBA 팀 중에서도 사치세 제일 많이 낸 팀 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담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LA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루카 돈치치를 중심으로 루카 돈치치의 약점은 또 루카 돈치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NBA 역사에 남을 선수인 건 확실한데 이제 겨우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앞으로도 뭐 창창한 선수인데 루카 돈치치 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팀으로 이제 루카 돈치치 옆을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이커스도 루카 돈치치 중심으로 이제 팀 구성을 오프시즌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르브론이 저는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렇다면 르브론, 루카, 리브스 네. 이 세 명에다가 근데 이 3선발 정말 좋아요. 안 꿀려요. 네. 어느 팀 가도. 근데 문제는 센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빅맨이 정말 실력 있는 빅맨이 오지 않고서는 이것처럼 이 포스시즌은 가겠죠.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센터 강한 팀 맞아요. 만나면은 네, 네. 떨어질 수밖에 당할 없는 수밖에 구조거든요. 없죠. 네. 거기다가 이 르브론은 사실 수비가 약한 선수는 아닌데 네. 확실히 나이 들면서 나이가, 그렇죠. 공격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수비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네. 더구나 루카 돈치치가 수비적인 거는 뭐 항상 이슈고 그다음에 네. 리브스도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네. 못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빅맨 외에도 외곽에서 수비해줄 이 살림꾼 이 좀 약간 하드워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복양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우승권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게요. 아무리 르브론과 루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센터 없이 이 좋은 센터 없이 우승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게요. 왜 그 레이커스가 센터 계약을 뭐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그렇죠. 좀 네. 어쨌든 뭐 지금 LA 레이커스가 예상외로 미네소타에게 광탈 4승 1패로 광탈을 당하면서 니코 해리슨 재평가 얘기 나오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각은 LA 레이커스는 원래 이 실력이었어요. 네. 기대보다 시즌을 상당히 높게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이러나 저러나 해도 레이커스의 트레이드 승리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 결과로 봤을 때, 네. 니코 해리슨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비가 우승을 시킨다라고 믿었으면은 앤토니 데이비스도 좋은 선수지만 뭐 어떤 컬러니스트가 빌러 셀 같은 데리고 오든지. 뭐 뭔가 이제 확실한 앞으로의 달라스 매버릭스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어야지. 뭐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저희는 니코 해리슨 재평가에는 절대 never. 동의할 수 없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웨스턴 컨퍼런스는 아직 경기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덴버하고 LA 클리퍼스가 아주 혈투를 벌이고 있고요. 저는요 이번 플레이오프 보면서 네. 와, 좀 선수들이 약간 걱정될 정도로 네. 심판들이 파울을 안 잡아요. 터프해졌어요, 굉장히. 몸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네.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서도 확실히 예년보다 파울을 덜 부는 네. 걸 전 느꼈거든요. 네네. 특히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뭐 버틀러 나가 떨어졌죠. 지금 커리도 진짜 이 심한 이 하드 체킹 같은 거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파울 잡아줄 것도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커리가 네네. 이걸 안 잡아줘 막 이런 표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든 스테이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몰라요. 지금 쉽지 물론 않게 아직도 됐어요. 3승 2패로 우세에 아직은 있긴 아프지만 합니다만. 네. 휴스턴이요. 네. 수비가 좋은 팀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프레셔를 가하는데 심판이 파울을 안 준다, 그냥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본다, 이러면 몰라요. 진짜. 네. 그리고 뭐 덴버 너게츠나 LA 클리퍼스 원래 좀 상남자 팀 분위기가 있었고 덴버 너게츠 요키치가 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자말 모레이가 조금 해주니까 또 회복하고 이게 하니까 끝까지 그쵸? 또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네. 승부 마지막 7차전 펼쳐지게 됐어요. 네, NBA 플레이오프 하여튼 재미있게 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